네, 해설갑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은요. 코스피 0.24% 소폭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0.5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좀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이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유럽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죠.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독일 닥스를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가 전저점이죠. 독일 닥스 차트입니다. 전저점을 요날 이탈해서 내려갔으면은 추세가 아예 꺾여버립니다. 독일도. 그런데 다행히 밑꼬리가 달리면서 좀 양봉을 만들어주고 어제도 상승을 해서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 이게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이탈해버리면은 그대로 이렇게 꺾일 수 있거든요. 이 점이 정말 다행이고요.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요. 지연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하락을 하고 그 경기 부양책 이슈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선 앞두고 트럼프가 좀 많이 따라왔죠. 지지율이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금융권에서도 베팅이 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좀 흐름입니다. 압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이든 후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한쪽이 좀 압도적으로 움직여야지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금융권에서 그렇게 베팅이 들어오죠. 이쪽 관련주나 이 정책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오는데 지금 한쪽 후보가 크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계속 혼조세. 이제 2주 남았죠, 대선이. 그때까지 혼조세를 보이면서 부양책 이슈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미국장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계속 견고합니다. 견고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이고 여기에 중심에는 지금 은행주들이 좀 상승을 하죠. 은행주들이 시가총액이 큽니다. 은행주들이 상승을 하고 그간 오르지 못했던 경기 방어주, 이제 코로나 관련 뭐 유통주 이런 쪽에서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롯데쇼핑, 뭐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렇게 유통주들이 오르잖아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2분기 때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2분기 때는 최악이었죠. 실적도 안 좋았고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까보니까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이제 찾는 거죠. 이유를 찾아보니까 2분기 때는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활동도 하지 않았고 외출도 좀 자제를 하면서 집에서도 요리를 많이 하고 외식도 많이 줄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외식도 하고요. 장도 보고요. 마스크 쓰면서 전처럼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최악이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베팅이 들어오죠. 기관이. 기관 매수는 지금 다 경기주 쪽,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쪽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 판세가 이렇습니다. 계속 주도주를 고집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장은 순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렘데시비르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처음으로 이제 나왔죠. 미국에서 나왔고 이제 연말이 이제 들어왔고요. 연초가 되면은 우리나라 셀트리온, 녹십자 여기서도 이제 치료제 개발 중이고요. 미국도 개발 중인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못 올랐던 쪽이 계속적으로 베팅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키를 맞추는 거죠. 얘네들은 아직도 못 올랐으니까.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 때 이때 하락한 걸 아직도 회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상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경기주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부터 경기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을 사면요 손실을 안 봤죠. 손실을 보지 않고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코로나 상황을 우리나라는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치료제 기대감도 있고 까보니까 실적도 좋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자금은 고점에 있는 주식이 아닌 밑에서 움직이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코스피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386억을 샀고 기관이 2333억을 샀는데 이쪽이 계속적인 경기주 쪽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이고요. 코스닥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와줘야 코스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계속적인 매도 그리고 또 하락을 하니까 최근에 들어왔던 자리에서 외국인은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씩 사준다는 점. 시장의 하락폭을 크게 봤으면은 얘네들도 매도를 잡는데 하락폭을 크게 잡지 않고 있다는 점. 선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옵션은 혼조세입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 지수, 요새는 계속 코스닥 지수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수를 보기보다는요. 경기 민감주, 계속적인 밑에 있는 주식 이쪽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안 빠지는 이유가 그동안 못 올랐던 쪽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지난 주도주는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를 넘어가서 다시 가는 구간이 되면 주도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나스닥 기술주 다시 밀어주면서 기술주들이 전처럼 이제 강세를 계속 보입니다. 그럼 나스닥이 전고점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럼 우리 시장도 넘어갈 텐데 그때는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쪽에서도 이제 매수는 저가에서는 좀 빠지면은 좀 들어오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신규 매수를 하고 보는 자리는 우리나라 지난 전고점의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가기 전까지는요 계속적인 경기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과 경기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좀 약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주주 3억 양도세 부분도 있고요.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죠. 그러면서 저가 라인에 오니까 외국인은 조금씩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저가에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낙폭 과대 쪽 분할 매수로 모아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은요 이렇게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이죠. 박스권 하단에 와 있고 여기서까지 열어 두시면서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이제 낙폭 과대 종목을 모아 가셔야 된다고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변함이 없고요. 이제 코스닥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코스닥 역시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 지금 성장주 군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5G나 2차전지도 많이 빠진 종목 있고요. 뭐 제약바이오 쪽.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단기간에 낙폭과대로 빠진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모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낙폭이 엄청 심하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로스커터 나오고 정말 최악의 구간이죠. 하지만 이 최악의 구간 때 역으로 생각을 해서 분할 매수로 모아 가셔야 된다는 관점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쌀 때 사셔야 됩니다. 역시 서진 시스템
또 마찬가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차트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차트를 보고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낙폭가대로 대주전자 재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바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모아갈 필요 없죠. 여기서 이렇게 모았다면 요렇게 음봉이 나오고요. 양봉이 나오면은요. 추세를 돌리는 좀 전환점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말씀을 드려 이렇게 모아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았던 물량은 상승 보면서 이제 챙기면 되는데 이 패턴이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요. 양봉이 나오면은 좀 추세에 어느 정도 전환 신호가 나온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젠을 한번 볼게요. 시젠을 보시면요. 저는 시젠 여기 구간에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이제 가려고 폼을 잡는데 다음 날에 음봉이 나와서 감싸 안았죠. 그럼 반대로 고점에서 이제 반대의 패턴이 나온 거죠. 대주전자 재료랑 다른 대주전자 재료는 밑에서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시제는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나왔죠. 저는 시젠을 왜 추천을 안 드리냐 하면은 너무 비싸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2만원대부터 32만원대까지. 그리고 시젠이 실적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노출이 됐어요. 진단키트가 미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실적이 앞으로도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이미 반영을 시켰어요. 반영을 시켰는데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서 더 날아갈 것을 보고 살 거면 여기를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사야지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갈 거야 하는 예측은 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의 호재는요 싼 겁니다. 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싼 종목들은 좀 경계심을 계속 갖고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미 시장이 지난번처럼 계속 치고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계속 치고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전고점을 여기가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한번 넘어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에도 시도를 하다가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여기까지 내려왔고 코스피는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황과 종목을 연계해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차트 추세 전환과 추세를 돌릴 때 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차트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트도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차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차트를 맹신하면 큰일 나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동산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전세를 들어갈 겁니다. 전세를 들어갈 건데 그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서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런 걸 보죠. 그런 걸 확인하고 이 전세를 들어가거나 하는데 왜 주식은 차트만 보고 사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차트만 보고 사는 걸까요? 부동산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동산이 이 집이 들어가 봤는데 이뻐요. 외관도 이쁘고 내부도 이쁘고 그렇다고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격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같은 호재도 있나 이런 것도 보고요. 이런 게 박자가 맞아야지 부동산을 사잖아요. 더 오를까? 앞으로 호재는 뭐가 있을까? 가격은 지금 적당한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근데 주식은 이제 차트만 보고 사죠. 똑같이 부동산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신중하게 사잖아요. 그니까 부동산은 손해가 별로 없죠.
주식도 신중하게 사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고 차트가 이뻐. 재무 상태도 보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나올 내용이 있나? 이런 삼박자가 맞으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세 박자를 맞춰서 보시면은 주식에서 손실을 많이 안 보실 겁니다. 제가 그거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재무 상태. 제가 유바이오로직스 펩트론 말씀을 드렸죠. 왜 유상종자가 나왔을까? 펩트론의 재무제표 보시면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입니다.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유동자산이 116억이 있어요. 유동부채가 290억이 있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여기서 재고 자산을 빼면 얼마 남지 않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죠. 이렇게 재무제표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정고점을 넘어갈 것 같아서 양봉이 길게 나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깨버렸어요. 이 양봉의 기준을. 그러면 손절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차트 매매를 하려면 손절이 나가야 되죠.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요. 차트 매매는.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내가 이 기준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나와야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매수가. 그럼 매도를 하고 다른 걸 보거나 해야지. 들고 있으면 이렇게 N자형으로 맞는 겁니다. 갈 자리에서 못 갔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박자를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올해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식은 이게 차트 보고 요즘에 설명하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여기 이렇게 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은 꼭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재무 상태도 보셔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부동산이랑 똑같이 주식도 보시면서 하시면 손해는 줄 거고요. 수익은 꾸준히 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종목들 볼게요.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넷마블도 말씀을 드렸죠. 넷마블은 40%나 빠져 있습니다. 40%나 빠져 있고요. 변한 게 없어요. 빅히트가 상장을 했는데 못 갔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투매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좀 지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돼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뭐 신세계, GKL, 한국전력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못 간 경기주들 그리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쪽도 못 갔죠. 못 갔는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계속 찾는 거예요. 못 오른 쪽을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KL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도 못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 계속 폐쇄를 하고 그랬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추세 돌리려고 지금 하죠.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최악을 벗어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강원랜드를 갑니다. 최악의 실적이 벗어났죠.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베팅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GKL도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고요. GKL은 외국인 카지노죠. GKL도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요.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악을 벗어났거든요. 최악을 벗어났으니까 역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죠. 주식은요, 최악일 때 확인을 하고요. 최악을 벗어날 때 슬슬 매수를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일 때 확인을 하고요. 최고가 지나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되죠.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경기주 종목들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신세계도 백화점이 연말에는 좀 전망이 좋습니다. 거래량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요. 아직도 못 올랐고요. 그런 관점으로 경기주는 밀렸을 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실적이 올해 3조가 넘게 흑자 예상입니다. 그러면서 배당을 줘요. 여태까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보시면 3조 9천억이 컨센서스예요. 영업이익이 2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저효과로 에너지 수입 단가가 싸지면서 흑자가 나오고 있어요. 최악을 벗어났죠. 그러면서 배당금을 주지 않았죠. 배당금을 주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흑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밑에서 들어오죠. 기관이 매수를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뭐 수익이 좀 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한전 KPS 한국전력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역시 한전이 살아나고 있으면 따라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계속 좀 올랐어요. 조금 수익이 나 있는데 여기 밀리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두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두산은 이 구간에서 모아 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분할 매수를 했어요. 분할 매수를 했으면 지금 올라와 있죠. 두산을 왜 말씀을 드렸죠? 두산은 나올 내용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3조가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 이상은 갚았죠. 회사도 매각을 하고 두타도 8천억에 매각을 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엄청나게 흥행 중입니다, 지금. 살려고 좀 3개 업체가 뛰어들었다가 최근에 한 업체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아주 흥행을 보이고 있고,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메이저들이 이렇게 들어왔죠. 유상증자를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상증자도 성공을 할 것이고요. 규모가 1조 가량 되죠.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가 1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산 밥캣도 이제 좀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3조 그 지원금을 다 털어내고, 두산중공업은 풍력, 두산퓨얼스의 수소전지 이러면서 앞으로 그 신사업 쪽에서 나라에서 밀어주고 가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하면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최악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주가들이 막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밑에서. 그런데 두산은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모아 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챙기면 되죠. 벗어나고 새롭게 탈바꿈하고 빚 다 털어내고 신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호재죠. 두산은 주식이 쌌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소폭 수익이죠. 소폭 수익 중인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안 깨먹고 소폭 수익 난 거면 되게 성공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고요. 경기주 쪽 관점이 변하면은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일 영상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한 2주가 넘었어요. 지금 경기주 쪽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포스코도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 말씀드리고요. 환율이 빠지고 있으면은요, 철강석을 수입해서 철강을 만드는데, 철강석을 수입할 때 환율이 내려가면 이쪽에서 환차익에 대한 이익이 나죠. 1달러 1200원 주고 사다가 지금 1130원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만큼 수익이 생기죠.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입을 하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철강도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고점 넘는 자리에서는 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면서 가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같은 관점이었죠. 경기주 못 올랐고 최악을 벗어나니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경기 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에 주는 신호를 보고 그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관점이 변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고점 신호가 나오고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쪽으로 변화가 나오려고 한다 하면은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요, 이제 경기주 쪽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